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형식적인 사과 회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추경 문제에 대해서, 또 그리스 사태에 대해서 함께 논평을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형식적인 사과 회견으로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진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어제 국회법 개정안 제2무산 직후 국민께 송구하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지만은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에 불종하며 고개 숙인 집권여당 대표의 형식적인 대국민 사과 회견에 속아 넘어갈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더욱이 개정안 내용과 관련하여 야당이 강제성이 있다고 계속 주장함으로써 갈등과 혼란이 지속되어 왔다며 국회를 파탄에 빠지게 한 원인을 야당 탓으로 돌리는 모습은 적반하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통령 눈치 보기와 여당 내 권력 다툼으로 국정을 혼란에 빠뜨린 것에 대해 진심을 다해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국민을 기만하는 김무성 대표의 모습에 국민들은 분노합니다. 불편한 대통령 심기를 살피느라 자신들이 찬성한 국회법 개정안을 자동 폐기하도록 만들고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집권여당 대표는 이미 대표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국회법 제2무산 사태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추경은 뒷전인 채 집안 싸움에만 골몰하는 청와대와 새누리당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메르스와 가뭄 피해 지원을 위해 20일까지 추가 경정 예산안을 처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메르스와 가뭄 피해는 핑계고 속내는 총선용 선심성 예산과 정책 실패를 가리려는 세수 매혹이라는 것이 정부 추경안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국민의 피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추경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 심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처리 시한을 못 박아놓고 야당의 신속한 처리를 압박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더욱이 청와대는 여당의 협상 파트너인 유승민 원내대표를 흔들어대고 있어 제대로 된 협상이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대통령이 지시하면 국회는 두말 없이 따라야 한다는 국회를 통법부로 여기는 권위주의적 사고가 아니라면 기한부터 못 박지 말고 협상 상대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새누리당 또한 긴급 최고회의를 열어 원내대표 사퇴 권고 결의안을 채택하겠다는데 차라리 대통령에게 당의 인사권을 주는 것이 나은 것 같습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어처구니 없는 행보를 보면은 추경이 급한 것인지 당권 다툼을 한 것이 급한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실종된 정치를 봉헌하고 국회의 이상을 바로 세우는 가운데 야당과도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 노력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재정적자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투표에서 채권단의 긴축안을 거부함으로써 그리스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과거 위한 위기를 겪었던 나라로서 그리스가 직면한 위기의 배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주목할 점은 그리스가 지금 최악의 위기 상황에 처한 이유가 단순히 그리스인이 나태하거나 복지가 과도한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인은 꽤 분명합니다. 그리스인은 세계 3위의 근로시간을 가지고 일한다는 점에서 게으름으로 지금의 위기를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과도한 복지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독일이나 스웨덴 같은 복지국가에 비해서 그리스의 복지 지출 비중은 한참 못 미칩니다. 부유층의 탈세와 공무원들의 부패가 과선이 되고 무분별한 국채 발행 등 방만한 재정운용에 따른 부채가 위기를 부른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재정 적자와 가계 부채가 심각하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정된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칫 그리스 사태가 외국 자본의 극기간 이탈을 부른다면 큰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그리스의 위기를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그리스의 위기를 반면교사 삼아서 재정적자와 가계부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